이번 시간에는 퇴적암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적암의 종류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퇴적암의 종류는 크게 세설성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물론 만들어지는 원인은 다르지만 동일한 암석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우선은 세설성 퇴적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설성 퇴적암이라고 하는 건 세설물. 자, 세설성 퇴적물이라고 하는 세설물이 있고요. 화산세설물이라고 하는 세설물이 있어요. 그래서 세설성 퇴적암은 이 세설물이 쌓인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 세설성 퇴적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잘 아는 입자 크기에 따라서 여감이라든지 사암이라든지 쉐일이라든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는 이암이라고 배운 돌일 거예요. 자, 여감, 사암, 쉐일 입자 크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퇴적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여감이라고 하는 건 자갈 같은 형태의 세설물이, 사암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모래알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모래알갱이 같은 세설물이, 쉐일 또는 이암이라고 불리는 건 우리 점토 계열 있죠. 여러분들 갯벌, 그죠? 갯벌 축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머드라고 불리우는 점토나 같은 아주 입자가 고운 녀석들, 그러한 세설물들이 암석이 되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여감, 사암, 쉐일 같은 세설성 퇴적암은 자갈이나 모래나 점토와 같은 형태의 세설물들이 쌓인 암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산세설물이라고 하는 건 화산 폭발 시 만들어진 세설물이 화산세설물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화산세설물이 뭐가 있냐면 화산재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 화산재가 굳어서 된 돌이 응해암이라고 하는 세설성 퇴적암이 있죠. 이 응해암이라고 하는 화산재가 굳어서 된, 재가 쌓이고 퇴적화 과정은 똑같아요. 퇴적화 과정을 통해서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응해암, 이런 경우가 보통 응해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화산 강력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화산 암괴 같은 좀 덩어리가 큰 것들. 화산재처럼 화산 세설물도 사이즈가 있어요. 화산 세설물의 사이즈는 화산진,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화산재 또는 화산역, 그 다음에 화산암괴, 보통 이런 것들을 화산세설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이즈에 따라서 보통 퇴적암이 만들어질 수 있다. 화산암괴 같은 경우는 화산강력암, 화산재 같은 경우는 응해암, 화산역은 화산역을 입자로 갖는 또 응해암들이 만들어져요. 라필리 응해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화산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화산세설물들이 쌓여서도 세설성 퇴적암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하는 분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유기물이에요. 유기물이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원재료로 사용되어지는 퇴적암들을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기적 퇴적암 가장 많이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석탄이 대표적인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 고사리와 같은 식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퇴적화 작용을 받으면 석탄이라고 하는 유기적 퇴적암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생물의 껍데기나 골격이 쌓여서 생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기적 퇴적암의 대표적인 것, 조개 껍데기 같은 경우가 뭉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돌이 석회암이라고 하는 유기적 퇴적암이 있어요. 또는 규조류 같은 경우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처트, 대표적인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흔히 알 수 있는 암석, 퇴적, 그러니까 석탄은 퇴적암인 거예요. 고사리와 같은 식물의 유해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화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퇴적암을 보통 우리가 석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석탄이나 석회암이나 처트와 같은 형태, 생물체가 죽거나 또는 딱딱한 부분이 나중에 쌓여서 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화학적 퇴적암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하는 건 물속에 녹아있던 화학 성분이 가라앉아서 생성된다. 보통 이 화학적 퇴적암은 대부분 침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 탄산염 물질들이 있어요. 이 탄산염 물질들이 바닷물이 빠져나가고 탄산염 물질만 바다 아래에 점점 침전이 돼서 가라앉아서 나중에 이 녀석이 암석, 돌이 된 경우를 보통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탄산염 형태가 침전돼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돌이 석회암이에요. 자, 우리 유기적 퇴적암에서도 석회암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석회암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슷해요. 성질도 비슷하고 나타나는 특징도 비슷하고 그런데 생물의 유해가 나중에 고화됐느냐 아니면 바닷속에 녹아있던 탄산염 물질들이 침전됐느냐에 따라서 조금 구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이 증발해가지고 그 안에 있던 소금기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암염, 이것도 대표적인 화학적 퇴적암이고요. 그 다음에 규조토 물질, 규산염 물질들이 빠져나가고 만들어진 처트.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로 유기적 퇴적암이 그대로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 비슷한 것들이 있지만 원인이 물속에 녹아있던 성분, 탄산염 물질이냐, 암염처럼 물의 증발에 의한 거냐, 규조리 물질 또는 규산염 물질들이 실제로 나중에 침전됐느냐에 따라서 화학적 퇴적암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퇴적암은 이와 같이 세 가지 형태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물론 발견되는 암석은 똑같은 형태의 석회암이나 처트와 같은 형태가 발견될 수 있지만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퇴적암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 쇠설성 퇴적암이 가장 많아요. 쇠설성 퇴적암이 가장 많은데 그 외에 석회암이나 암염이나 또는 처트와 같은 형태도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구분을 하실 때는 쇠설성인지 아니면은 유기적 퇴적암인지 또는 화학적 퇴적암인지 침전에 의한 것이냐, 생물체의 유해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알갱이들이 쌓인 것이냐로 이렇게 조금 잘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암석을 분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